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우리 뭐를요? 이제 직장인분들 하루를 곧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예. 네. 아. 안전운전하시고 졸지 마시고. 네. 힘차게 시작하신다는 네, 말씀이 힘차게 시작해야지 했는데 저만 걸렸군요. 시작하는 거고 예, 여러분들은 마무리. 예, 뭐 이 코너는 힘찬 시작이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2037님께서 윤 대통령이 정치가 초보라고 하지만 오늘 당대표 패싱은 속이 좁은 것 같아 보여요. 대국적인 정치를 하시길 바라봅니다. 예. 네. 운전도 사실 초보 운전 예.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렇죠. 예,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시죠. 늘지 않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예. 327님께서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에서 뺑뺑이 돌다 큰일이 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술판을 벌인 기사가 나다니요. 물론 아까 이 술판이라는 거는 이랬단 설도 있고 저랬단 설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네. 뭐 모르죠. 전역을 했다는 건 분명한데 네. 뭐 술판이 벌어졌다. 근데 한 분이 단지 아무것도 아니고 술 한잔 하자는 거였다는 어떤 그런 전언을 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되는 거라서요. 뭐 당연하죠.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를 쏙 뺀 것도 뭐 그렇고 네. 혹은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녁만 먹어도 그렇고 또 술이 네. 곁들여졌으면 또 더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예. 3년 동안 우리 윤 대통령이 술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한다면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예. 술과 안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예. 2095님께서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협에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다니. 예. 이 의대 직원 문제는 정말 좀 큰일입니다. 예. 뭐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요. 타협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몰고 강대강의 대치로 그리고 지금 입시가 또 벌써 곧 몇 개월 시작되고. 전에 네. 모든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을 때 해법을 마련하려고 나섰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당장 지금 수시 모집을 시작했고요.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무혐의라고 판단했으나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 불기소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개 행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예. 올해 2월 설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나란히 명절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선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과 함께 촬영했고 추석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최근 또 김건희 여사가 쪽방촌에 도배 작업 예. 다녀오셨습니다. 뭔가 약자들을 위한 이런 메시지 굉장히 불쾌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 세금을 거의 물 쓰듯이 초와 순방비로 뭐 회당 50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하면서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썼으며 심지어 세금 들여가지고 멀쩡한 청와대 나와가지고 드레스룸 사우나를 만든다고 거기도 또 세금 막 예. 다 쓰고 부자 감세.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과 중산층은 가장 살기 힘든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도배 작업하고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예. 굉장히 뭐라지 웃으면서 뒤에서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칵 찌르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혹은 법적 책임을 질 일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이런 게 훨씬 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길이지 가서 도배 한번 하고 뭐 소외계층 한번 찾아가서 악수 한번 하고 환하게 웃고 이걸로 국민들이 위로되거나 하진 절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이런 식의 메시지는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엊그제 내놓으면 어떤 혐의가 못하는 풀리자마자 것 또 같아요. 네. 대통령 네 분이 어떨 때 좀 여론이 안 좋을 땐 빠져서 안 보이다가 하나 네. 뭐 좀 풀리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검찰 무혐의 처분한다니까 또 추석에 갑자기 두 분이 등장하고 이런 모양새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검찰 무혐의 받고 수사심의위원회 그냥 에서도, 그러니까 이젠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보지? 이런 어떤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제 다 해결됐다고 진짜 보나? 네. 그래서 또 두 분이 나오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다문화 가정하고 이런 어떤
국민들 느끼기에 보여주기라고 느끼는 거 말고 좀 사과할 일 있으면 딱딱하고 네. 뭐 조사받을 일 있으면 조사 딱딱 받고, 예, 처벌받을 거 있으면 딱 하고. 그게 훨씬 더 국민들을 위로하는 길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의 대변하는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약자들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예. 시기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자, 최근 보수 언론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서는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 김여사 사과로 매듭 짓기. 중앙일보에서는 김여사가 명품백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서둘러야. 예.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도 김여사의 사과를 명확한 요구하는데, 입장과 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습니까 하고 풀릴까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사과도 안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법적인 처벌 대상이고 아니고는 굉장한 논란거리고 뭐 많은 국민들은 처벌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네. 그 전에 이 보수 언론에서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과 정도는 시작인데 그 네. 시작도 안 하니까 좀 더 답답해하는 거겠죠. 국민들이. 네, 정말 다시 한번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네. 사과할 일을 만들지를 말던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14명이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예.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설계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기록 자체가 없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네. 이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자명하다는 얘기를 나오는 분마다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네. 볼 것도 없다는 식의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적어도 하려면 누구 참여했고 어떤 논의를 거쳤고 사안에서는 몇 대면서 누가 투표를 이렇게 했고 이런 게 공개되면 그래도 좀 어떤 이 심의라는데 부담감을 갖고 할 텐데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면 뭐 그래놓고 딱 결과는 불기소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던지듯이 주는 이 외부 심의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뭐 세금만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원적인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진짜 사고 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런 불안감,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은 현재 응급실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의 회원 503명, 응급의학과 전문의 회원 503명에게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93%가 지금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그리고 99%가 근무 강도가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예. 지금 응급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의 대치로 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 응급실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정말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그 방식들도 너무 처참한데 예. 우선 정부가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고 군의관 파견했다가 근무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군의관 징계를 또 그러니까요. 언급했다가 예. 이제 또 징계 검토 안 하겠다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시작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갈수록 엉망이 되니까 네. 이거 대책도 던졌다가 아님 말고 이러니까 신뢰는 점점 더 없어져 가고요. 아니, 어떻게 정부 행정이 이렇게 체계도 원칙도 없고 엉망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군의관들 문제도 과연 응급실에 가서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그 시작도 전에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 얘기라도 네. 좀 듣고 그럼 어떻게 배치라고 어떻게 이 어울리는 분들인지 그 일에 네. 이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배치시켜놓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나 받았다가 그 생명을 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내가 그래도 하겠어요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고 돌아가면 또 처벌하겠다 그랬다가 그건 또 아닌가 봐 뭐 이러고 네. 이런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다른 어떤 더 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기대조차 하기가 어렵다는데 지금 그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한 3년, 4년만 지나서 이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은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근거도 없는 2,000명 증원 그리고 나서 의료 붕괴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이 와중에서 자존심 싸움인지 어떤 해결점도 없이 상황은 더 안 좋아져가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정말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하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